안녕하세요. 스카이랜드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토지 투자 8번째 걸음 시간인데요. 자, 내 땅의 이력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토지 투자의 핵심 3요소, 입지, 용도, 도로 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영상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일단 이 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이런 문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단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기부 등본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 법적 이해, 구성, 그리고 등기부 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의 정의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한 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 이력까지 알 수 있는 부동산 이력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관리한다, 사법부 관할이라는 내용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등기부 등본의 종류를 보시면요,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토지, 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 등기부 등본 한 부만 열람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일 때, 자, 이 일반 건물이라면 이제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등기부 등본이 하나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 건물로는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이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각각 한 부씩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열람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될 수 있는데, 이 집합 건물은 건물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각각 세대별로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고요. 이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한 부만 열람을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부 등본의 법적 이해인데요.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하나의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등기법에서는 이 등기부 등본, 등기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는 등기부 등본이고요. 여기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등기부는 이제 사법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등기소로 가잖아요. 이제 저는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뭐 남대전 등기소, 대전지방법원, 그다음에 대덕등기소,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적공부는요, 도면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 이런데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행정부 관할이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부동산을 알려주는 장부는 등기부와 지적공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등기부에서는 우선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있고요. 지적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부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다 알려주고 있고요. 지적공부에서는 토지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긴 지적,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이 등기부 등본에서는 이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또 나뉘는데 소유권, 소유자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소유자 이외의 사항들을, 이 권리관계를 등기부 등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기부 등본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서는 이 토지의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표시에서 보시면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으로 나뉘는데, 여기 토지는 이제 지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답, 뭐 과수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조 종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또는 이제 뭐 나무로 지으면 목조 기와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류는 이제 우리가 연립주택이냐, 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런 내용들이 이 건물, 부동산 표시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부 등본의 이제 구성을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게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이고요. 그래서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토지, 건물일 경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 표제부에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 나오는데 보시면 압류, 가압류, 상속, 증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들이 이 갑구에 기록이 된다는 거고요.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 이제 뭐 전세로 놓거나 뭐 지상권,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돈을 빌렸을 때 이런 저당권 이런 내용들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제 직접 열람을 해서 제가 자료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상 포함,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모자이크 주소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표제부 토지의 표시 나와 있죠.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 나와 있고요. 자, 을구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금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소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없다라고 쳐도 무방하고요. 여기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전이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었죠. 소재 지번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등기 원인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됐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그 다음에 갑구에 보시면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유권 이전 되어 있죠. 여기도 이 소유권 이전 이랬을 때 보시면 뭐 등기 원인 쭉 나와 있는데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사고팔고 했을 때. 그리고 소유자가 이제 바뀌었다는 내용들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갑구에는 보통 이제 압류나 가압류, 뭐 상속, 증여 이런 내용들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서는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뭐 이거는 이제 빨간 줄로 해서 말소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그 전에 이제 6,500만 원을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이 채권 최고액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의 120% 정도 이렇게 채권 최고액을 금액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에서는 뭐 보통 130%에서 150%까지도 채권 최고액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도 같이 잡는데요. 그래서 이 지상권도 대출빚을 갚게 되는 경우에 같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갑구와 을구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가 막 수십 명인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소유자가 이제 지분을 해서 수십 명으로 이제 갑구에 소유자가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보통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토지들, 산, 임야, 큰 산들을 아주 저렴한 땅을 비싸게 매매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산 가격부터 개개인별로 투자한 금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땅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땅인지 이런 것들을 이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이 열람 일시 페이지 확인입니다. 보시면 여기 열람 일시가 있고 그 옆에 바로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열람 일시 페이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이제 뭐 가압류, 압류, 소유권에 관한 갑구, 을구의 사항들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 당일날 꼭 여러분들이 열람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네 번째 이제 계약 당일, 중도금 당일, 잔금 당일 최소 3번 이상은 꼭 띄워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때마다 그때 당일날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주셨을 때는 이 열람 일시,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수는요, 보통 총 몇 장인지 나타내 주는데요. 보통 뭐 7장인데 2장, 3장 정도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전체 페이지 총 7장이면 7장을 다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처음에 표제부, 요거는 이제 실제 매도자 인적사항이 같은지, 등기부 등본과 그래서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일치한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확인, 갑부,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압류, 가압류 이런 가등기가 들어왔을 때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을 통해서 하셨으면 부동산 분에게 여쭤봐야죠. 이거 압류, 가압류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보게 되거나 혹시라도 내 뭐 전세나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내가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서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채무관계,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도자가 돈을 빌려면요, 보통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용 상태, 그 다음에 뭐 돈이 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보다 한 70% 이상의 대출 비율이 높으면 그 부동산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 열람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실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